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43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43일 차고요. 5년 118일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 시스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더 시스템, 311페이지. 그쵸? 위에서, 그러니까 밑에서 일곱 번째 줄. 네, 나갈게요. 네. 입맛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쉽고 간단한 과정이며 다른 모든 변화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시작한다.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다이어트라는 친숙한 주제를 당신이 다른 방향에서 볼 수 있도록 해보겠다. 사실 설명하기 까다로운 주제이긴 하다. 당신은 내 설명을 읽고 이해한 다음 천천히 자연스럽게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내 말이 이상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입맛을 바꾸기 위해 나는 인체를 마법으로 가득한 살덩어리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짜 넣을 수 있는 말랑말랑한 로봇으로 생각한다. 살덩어리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이 인체, 몸을 프로그램을 짜 넣을 수 있는 말랑말랑한 로봇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이렇게 작은 시각의 변화는 보기보다 큰 효력을 발휘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먹는 음식과 먹을 때의 느낌 사이에 별다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마법으로 가득한 살덩어리로 본다. 이들은 인생에 워낙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음식의 영향이 중요하긴 해도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성인이라면 음식 섭취의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알고 있다. 과식하면 몸이 붓고 콩을 먹으면 가스가 차고 매운 걸 먹으면 콧물이 난다는 정도는 안다. 이 정도의 인과관계는 모르기도 힘들다. 하지만 최근 먹은 음식과 기분, 문제 해결, 능력, 에너지 수준을 한 번이라도 연관 지어 생각해 본 사람은 몇이나 될까? 한 번도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기분이 나쁜 이유를 그날 있었던 안 좋은 일 때문이지 점심에 먹은 탄수화물 덩어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자신의 삶을 바라본다면 오늘은 어제와 비슷하고 내일은 오늘과 별다르지 않으리라는 걸 깨닫는다. 크게 보면 우리의 삶은 비슷하게 흐르지만 기분은 널뛰기를 하듯 심하게 출렁인다. 당신이 의심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기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최근에 먹은 음식이다. 최근에 어떤 걸 드셨는지요, 그렇죠? 볼게요. 건강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 몸이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을 짜 넣을 수 있는 말랑말랑한 로봇이다라고 해서 먼저 생각하는 거, 그렇죠? 또 볼게요. 건강한 식습관을 위하여 패턴을 찾아라. 내 말을 믿지 않아도 좋다. 음식이 곧 기분이라는 나의 가설이 당신의 상식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음식이 곧 기분이다. 그렇죠? 이런 건 직접 겪어봐야 알 수 있다. 당신은 최근에 일어난 좋고 나쁜 일들의 유전적 영향이 더해져서 기분이 결정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알아낸 바와 과학적인 근거에 따르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사람은 살면서 맞닥뜨리는 작은 걸림돌 따위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감정에 많이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불행이 닥치면 당신의 반응은 당면한 문제의 심각성과 신체가 스트레스에 견디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불행을 모두 피할 수 없다. 다만 웬만한 충격에는 영향받지 않을 정도로 자신을 무장시킬 수 있다. 기분은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의 결과이며 화학작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당신이 먹는 음식이다. 한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동시에 다른 손으로 배를 문지르는 동작이 힘들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를 기억하는가? 혹시 처음 들어봤다면 지금 당장 시도해보라.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믿기 힘들었을 것이다. 경험하지 않고는
얻지 못하는 지식이 있다. 경험하지 않고 얻지 못하는 것이 있대. 경험이 더 중요하죠. 경험과 지식이 함께 가는 것이 또 중요해요. 음식과 기분의 연관성 역시 여기에 속한다. 감자를 먹으면 졸음이 온다거나 까칠해질 때가 있다는 것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일상에서 직접 관찰을 해보면 음식이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기분을 살펴보고 최근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떠올려 보라. 패턴을 찾아보라는 말이다. 음식이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째서 당신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궁금할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음식 대부분에 다양한 식재료가 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음식이 기분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자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푸짐한 식사를 즐긴 뒤 졸음이 쏟아지는 이유가 몸이 뇌가 쓸 에너지를 소화기관으로 보내서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점심을 먹고 나면 의례 졸림법이라고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의례 졸린 줄 알았어요. 근데 혈당액질 먹으니까 졸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혈당이 올라가면서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부분들도 있죠. 과학자가 아닌 이상 음식을 종류별로 철저하게 연구하지 않는다. 그저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잘 뿐이다. 식습관의 진실은 저 깊은 곳에 숨어 잘 보이지 않는다. 음식과 기분의 상관관계를 가장 확실하게 실험해보고 싶다면 점심으로 탄수화물이 넘쳐나는 멕시코 음식을 푸짐하게 즐기고 몇 시간 후에 기분이 어떤지 살펴보면 된다. 오후 2시쯤의 에너지 상태를 확인해 보라. 운동할 기분이 드는가 아니면 낮잠을 자고 싶은가. 답은 내가 미리 알려주겠다. 자고 싶어진다. 오후에 졸음이 밀려오는 까닭이 그냥 그 시간은 원래 졸린 법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며칠 후 이번에는 점심 대신 아침 식사로 실험한다. 팬케이크와 해시 브라운으로 다시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까지 졸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실험을 해보면 시간보다 먹는 시간이 졸음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혹시 식사를 푸짐하게 해서 졸음이 밀려오는 게 아닐까 싶다면 지난번 먹은 멕시코 음식을 반만 먹어보라. 식사량이 미치는 영향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비교 실험을 해보자. 며칠간 빵이나 감자, 백미를 비롯한 단순 탄수화물을 피하고 과일과 야채, 견과류, 샐러드, 생선, 닭고기를 먹어라. 먹고 나면 몇 시간 후에 기분이 어떤지 살펴라. 멕시코 음식을 먹었을 때보다 음식을 어, 멕시코 음식을 먹었을 때보다 운동을 하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식단에 관한 내 의견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고 날마다 영양소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식이요법 연구 결과라는 것들도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분야는 인간관계에서 연관성을 제대로 찾아내지도 않고 써제끼는 걸로 유명하다. 캐비아를 먹는 사람들이 장수할 수는 있으나 캐비아 때문에 장수한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기대 수명은 소득과 연관성이 있다. 이처럼 식이요법 연구는 모순되는 결과도 많고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기에 마냥 신뢰하기가 어렵다. 진짜 마냥 신뢰하기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구를 먹고 어떻게 누구를 믿고 어떻게 따르냐가 되게 중요한데 요번에 이제 회사 모임에 갔는데 이제 같이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신데 그 안심 스테이크가 나왔는데요. 고기만 조금 드시고 그다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야채를. 근데 야채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쬐끔 나왔는데 야채가 되게 맛있었어요. 브로콜리도 그렇고 뭐 맛있더라고요. 버터에 이제 부어가지고 나오고. 근데 야채를 안 드시는데 왜 식사를 안 하시냐고 많이 안 드시길래 그랬더니
식사를 왜 안 하시냐 그랬더니 야채를 이제 어디서 본 거예요. 야채를 먹으면 장에 안 좋으신 분들은 야채를 먹으면 안 좋다는 거예요. 야채를 안 드신대요. 식이섬유를. 그래서 야, 저 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있잖아요. 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다가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그냥 아무 말 안 했어요. 왜냐면 야채 이제 여기서 탄수화물 먹는 것보다는 샐러드, 견과류, 생선, 닭고기, 그쵸? 과일, 야채 종류.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음식으로 탄수화물, 빵 이런 거에서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꼭꼭 씹으면 저도 그게 되지 않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꼭꼭 씹어서 드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요. 저기 정지은 님도 그렇고요. 여러 명하고 같이 식사할 때 엄청 힘들어 하셔요.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습관이 좋은, 건강한 습관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뚱뚱하게 살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 분 다 보면 뚱뚱하게 살이 안 쪄요. 천천히. 근데 저희는 막 습관이 돼가지고 천천히 각성하면 한두 번 씹다가 그다음에 빨리 먹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꼭꼭 씹어 드시는 거를 선생님이 한 번 입에 물고 100번 씹어라. 그쵸. 그러면 100번 씹으라 그러면 20번 씹을라나요? 진짜 엄청 천천히 먹어야 돼요. 쬐끔 많이 들고 있으면 그냥 하루 종일 먹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 때문에 쫓기는 경우도 있는데 야채를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꼭꼭 씹어 먹는 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유튜브에서도요. 막 여러 가지 막 약 먹고 쫙쫙 빠진다는 거 막 광고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야, 약 먹고 잘못 뺐다가 큰일 나는데 계속 뭐 한 달 만에 빠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잘못된 광고에 현혹돼서 뭔가를 잘못 선택하면은 진짜 몸 망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멘토 선생님께서 떻게 하면은 건강해지는지를 알려주셔서 그걸 따르는 거, 소금을 마시고, 그쵸? 야채 먹고, 고기 먹고, 탄수화물을 한 숟갈 조금 먹고. 근데 그것도 막 잘 안 지켜지려고 해요. 그쵸? 근데 자꾸 지키려고 머릿속에 세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키려고 또 자꾸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제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네. 또 볼게요. 안전하게 시도해 볼 수만 있다면 스스로의 몸을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라. 뭔가 구체적인 음식, 예를 들면 흰쌀밥 한 공기를 먹고 당신의 기분을 관찰하는 것이다. 또는 탄수화물을 마음껏 섭취하고 일주일 뒤에 몸무게를 재보라. 패턴을 찾아내라. 어떤 음식이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어떤 음식이 졸음을 유발하는가. 유심히 좀 잘 지켜보라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몸무게가 늘지 않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커다란 풍선처럼 빵빵해지는가. 실험을 통해 당신만의 식단을 찾게 되면 나의 식단과 또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밀가루나 글루텐에 민감할 수도 있고 유당 불내증이 있을 수도 있고 점심에 뭘 먹어도 오후에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않는 유형일 수도 있다. 자신에게 효과가 있는 음식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실험을 해보아야 한다. 나 같은 경우는 단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져서 식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눈 감으면 30초 만에 골아 떨어지고 만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 날에는 저녁에 흰쌀밥을 수면제로 활용할 정도다. 하지만 당신 몸은 흰쌀밥이나 커피에 나와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확실하게 알아보려면 실험이 필요하다. 당신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은 마법이 아니라 화학물질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은 탄수화물을 보면 과학적인 근거가 있잖아요. 그죠? 당으로 변하면서 몸에 그렇게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는지 몰랐는데 우리 혈당 엣지 나오면서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을 또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는 밥 먹고 나서 졸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신기했어요. 내가 그렇게 자는지조차도 몰랐어요. 밥 먹고 나면.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아, 밥 먹고 나면은 그냥 식곤증이 있지라고 당연히 받아들였다가 혈당 엣지 먹으면서 그게 싹 있잖아요. 혈당 엣지 먹으면서 졸음 이제 식곤증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패턴을 이제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주로 먹는지도 한번 잘 관찰을 해보고 건강에 안 좋은 거는 자꾸 안 먹도록 해야 돼요. 그죠? 네. 나는 피해야 할 단순 탄수화물 목록에 의도적으로 파스타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경험에 의하면 파스타는 다른 단순 탄수화물 음식들과 달리 졸음을 유발하지 않았다. 감자는 졸음을 불러오지만 파스타는 운동하기 전에 먹으면 좋은 간식거리가 된다. 실제 파스타의 혈당 지수가 그리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내 경험과 동일한 결과였다. 이처럼 식이요법과 관련해서는 과학적 결과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직접 경험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 견과류도 내 경험과 과학적 결과가 일치하는 음식 중 하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포화 지방산이 다량 함유된 견과류는 맛도 적당히 좋고 우리 몸에 연료를 제공해 준다. 지방질이 많은 견과류를 식단에 포함시키라고 하는 이유는 체중 감소를 촉진한다는 의외의 결과 때문이다. 내 경험도 연구 결과와 정확히 일치했다. 견과류는 내 입맛에도 맞을 뿐더러 견과류를 먹는 날에는 하루 식사량도 줄어든다. 견과류, 이거는 마찬가지로 나는 치즈도 얼마든지 먹어도 괜찮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나는 거의 매일 치즈를 상당히 많이 먹는 편이다. 치즈는 피곤함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허기를 달랠 수 있다. 다른 음식과 적절하게 섞어서 먹으면 살도 찌지 않는다. 내가 느끼는 치즈의 장점을 뒷받침해줄 과학적 근거는 없다. 나 역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다면 치즈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치즈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심이 들지만 현재로서는 간단하게 배고픔을 달래기에 그만인데다 맛도 있어서 즐기는 음식이다. 앞으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볼 생각이다. 이 글을 보고 치즈를 식단에 더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의사와 먼저 상의하기 바란다. 여기서 치즈를 언급하는 이유는 오로지 내가 음식을 고르는 접근 방식을 설명하기 위함이지 내 선택이 항상 옳아서가 아니다. 개개인에게 구체적인 맞춤 처방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식품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틀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당신은 아마도 음식을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고칼로리 음식과 저칼로리 음식, 탄수화물과 단백질 등으로 구분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이런 기준들 역시 나쁜 음식을 고르지 않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관점으로 음식을 대하면 늘 자기 자신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기분이 든다. 당신은 나쁜 음식을 갈망한다. 끝내주게 맛있으니까 당신은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인간의 의지력에 한계가 있다는 말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 특정 유혹에 저항하느라 의지력을 모두 사용해 버리면 다른 유혹에 저항할 의지력이 바닥난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은 대가를 요구한다. 사탕을 먹지 않기 위해 참느라 의지력과 에너지를 몽땅 소모해 버리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의지력은 보다 중요한 일에 써야 한다. 그러므로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는 식단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바꿔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몸은 신비로운 마법의 결정체가 아니라 입력한 내용에 따라 출력물이 달라지는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당신이 졸음이 온다, 기운이 난다 중에 졸음이 온다, 출력물을 얻고 싶다면 간단하게 탄수화물을 선택하면 된다. 어, 다이어트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쭉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건강한 식습관을 위하여 두 번째, 음식과 운동의 연관성. 일반적으로 체중 관리에 성공하려면 운동과 식단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체로 옳은 말이지만 음식과 운동을 동급으로
여기지 않는 게 맞다. 그보다는 음식을 운동에 필요한 연료로 보는 편이 실용적이다. 점심으로 단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러닝머신을 뛰기보다는 낮잠을 자고 싶어 한다. 저녁을 잔뜩 먹으면 나가서 뛰려던 생각이 없어진다. 식습관을 적절하게 조절하면 운동하고 싶은 의지가 생겨나고 곧장 운동하러 나가게 된다. 건강을 유지하는 시발점은 운동이다. 일단 올바른 식습관을 갖게 되면 에너지가 증가하고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겨나는 걸 알 수 있다. 식습관 개선과 운동 습관을 동시에 들이려 하면 두 배로 힘들어진다. 이 두 가지 모두 의지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좀 더 현명한 방법은 식습관을 통제하는 데 의지력을 쓰지 않아도 되도록 만든 뒤 증가한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운동하는 데 쓰도록 하는 것이다. 운동에 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식습관 조절과 운동은 의지력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음식을 억지로 참고 하기 싫은 운동을 견디는 방법, 즉 의지력을 많이 요구하는 방법으로는 지속적인 유지가 어렵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하여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감자나 흰빵, 백미 같은 단순 탄수화물이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의지력을 끌어와야 하는데 앞서 말했듯이 의지력에도 한계가 있어서 무한정 끌어다 쓸 수는 없다. 나는 과식을 피할 때 쓰는 의지력을 슬쩍 가져다 사용하는데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 당신도 이 방식을 사용해 보기를 권한다. 몇 달간 단순 탄수화물을 제외한 어떤 음식이든 마음껏 먹어라. 그러면 과식을 참는데 쓰던 의지력을 아낄 수 있고 이 의지력을 맛있고 편리한 단순 탄수화물 음식을 피하는 피하는 데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빼놓고 나머지는 실컷 그냥 막 많이 먹어보래요. 많이 먹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의지력, 참는 의지력에 그냥 많이 먹어버리면 먹고 싶은 마음이 없죠. 사실, 그쵸?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게 눈앞에 잔뜩 놓인 맛있는 빵을 먹지 말라고 한다면 빵의 유혹을 견뎌내기 위해 상당히 많은 의지력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마시는 빵 대신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빵의 유혹에서 비교적 쉽게 벗어나게 된다. 이처럼 매력적인 대안이 있으면 의지력을 덜 사용해도 되며 그 의지력을 다른 일에 쓰도록 저장해 둘 수 있다. 내 시스템대로 하자면 몇 달간 단순 탄수화물을 제외한 음식을 원하는 만큼 섭취하면 된다. 이 시스템을 따르면 살이 찔까? 어떤 사람들은 살이 찔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장 몇 달 앞에 앞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봐야 한다. 구체적으로 몸무게를 얼만큼 줄이겠다는 다이어트 목표가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생각해보자. 기억하는가? 목표는 덫이다. 목표는 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덫이다. 그쵸? 아부다비를 가고 싶어. 아부다비를 가야지 하면 못 가요. 그쵸? 아부다비에 가서 놀고 있고 즐기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냥 행동만 하면 돼요. 근데 아부다비 가고 싶어 그러면 자신감이 없어요.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부다비 가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가서 있는 모습, 즐기는 모습, 내가 거기 가서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느냐. 내가 갈 수 있다고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있는 모습이 상상이 돼요. 그리고 나면 즐겁게 행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첫 번째 단계는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탄수화물 빼고 나머지를 막 먹으면서 이제 목표가 아니라 얼마를 빼겠다가 아니라 여기서도 내가 얼만큼 날씬해졌느냐를 상상하면서 해보라고 이제 시스템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경험상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난 후에는 가급적 감자튀김을 마음껏 먹어도 빨리 회복한다.
음식은 술과 다르다. 술은 오랜 기간 잘 참다가 한 잔만 마셔도 다시 중독 상태에 빠질 수 있지만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이 빵 한 조각을 먹는 것은 그리 위험한 일이 아니다. 단순 탄수화물이 포함되지 않은 음식을 몇 달 동안 마음껏 먹으면 먹으며 관찰해야 하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 단순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아도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단순 탄수화물 없이 몇 달을 지내다 보면 음식에 대한 집착이 감소한다. 자신이 특정 음식을 선호한다는 것은 사실 진정한 선호라기보다 중독에 더 가깝다. 뭔가 내가 특정한 음식을 좋아한다는 것은 중독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 그죠? 예를 들면 나는 초대형 스니커즈 초코바를 먹지 않고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어 했던 때가 있었다. 스니커즈 한 입에 온몸의 감각이 살아나는 듯한 희열을 느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원 없이 먹다 보니 스니커즈에 대한 탐, 탐닉도 사라졌다. 스니커즈를 좋아하는 게 타고난 기질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중독이었던 것이다. 나중에 궁금해서 스니커즈 하나를 먹어봤지만 별로 즐겁지 않았다. 그저 불필요한 칼로리 덩어리를 섭취하는 느낌이었다. 혹시나 오해할까봐 명확히 해두고 싶다. 내 에너지를 약화시키는 단순 탄수화물 목록에 스니커즈는 없다. 초콜릿과 땅콩의 조합은 사실 광고 문구 그대로 내게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다. 단지 문제라면 내가 스니커즈에 죽고 못 살 정도로 너무 푹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백미, 백미와 감자 백미와 감자 끓기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내 유전자가 그 맛을 잊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도 그 욕구가 그리 강한 편은 아니어서 어, 사과와 감자가 있으면 사과를 택하는 편이다. 이젠 으깬 감자를 보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1시간 후에 피곤해야 할 모습이 그려진다. 그래도 자꾸 손이 가려고 하면 차라리 건강한 음식을 마음껏 먹는 걸로 대신한다. 생각이나 주의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방법도 잘 통하는 편이다. 여기까지. 그죠? 건강한 식습관 네 번째 다이어트 콜라. 네, 뒤에 또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뒤에 좀 있네요. 그렇죠? 일주일 정도는 갈 것 같은데 일단은 읽고 끝까지 마무리하고 트렌드 코리아 2026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요거 준비해 두신 분들 많죠? 미리 광고를 해서 읽고 싶어서.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토요일 날 서울에서 수업 있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부산에서 있고요. 네, 드디어 내일 모레, 네, 대전에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오시죠, 우리 백선녀님, 지선님 데리고, 네, 오세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3월 7일, 8일 시크릿 있는 거 또 날짜 빼놓으시면 될 것 같고, 끝나고 나서, 명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칠게요.